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서 양중물을 취급할 때는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양식 구성을 큰 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중량물 취급 작업의 개요입니다. 현장명, 협력사명 등 작업에 대한 개요를 입력하고요. 아래를 보시면 중량물 취급 때 사용하는 장비의 재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비를 사용할 거냐? 이동식 크레인뿐만 아니라 타워 크레인, 지게차도 중량물 취급에 들어가야 하겠죠. 장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취급하는 중량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비계인지, 갱폼인지, 중량물 종류, 규격 이런 것들을 입력합니다. 양중 시 사용하는 줄거리에 대한 계산을 여기서 합니다. 다음 여기는 결제 칸입니다. 공사팀장님, 안전관리자, 현 장소장님 있고요. 여기 검토 결과,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위험 요인 및 재해 예방 대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예상되는 위험한 요인이 뭐가 있는지, 재해 발생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예방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위험 요인 및 재해 예방 대책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안전보건 대책을 작성합니다. 혹서기 작업이다 또는 코로나로 인한 질병 관련된 것들 또는 아침에 근로자들 혈압 측정을 해서 140 이상 고혈압은 작업을 투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기재되겠지요. 아래쪽에 보시면 안전보건 교육 확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의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계획도가 있습니다. 작업 평면도, 필요시 첨부하는 단면도, 이렇게 큰 틀에서 양식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첫 번째, 작업의 개요 부분입니다. 예시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장명, 입력합니다. 작성일자는 2024년 1월 2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사명 있습니다. 여기 협력사명에 입력합니다. 주식회사 프로메카. 작업지휘자 여기에 작업팀장님 이름 쓰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입력해 넣으시면 됩니다. 작업기간은 24년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다 라고 본 작업을 하는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업 내용 위치는 예로 103동 앞 쓰시면 됩니다. 신호수, 유도자, 여기는 홍길동 쓰시면 됩니다. 신호수는 타워 크레인은 전담 신호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장비의 신호수는 작업팀장님 가능합니다. 신호 방법, 수신호 할 거냐, 무전 할 거냐, 호각 할 거냐, 기타 있는데 우리는 무전을 씁니다. 무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원에 여기에 임꺽정, 위에 신호수는 이미 적었기 때문에 작업팀원들만 쓰시면 됩니다. 장길산, 이순신, 이완용 등 작업팀원들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비 재원 어떠한 장비를 사용할 거냐 적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쓰시고요. 등록번호, 크레인이니까 7번이에요. 등록번호 기재합니다. 제작년도, 제가 크레인을 신빙으로 뽑았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상에 크레인 제작년도 기입합니다. 형식 타이어식이다 또는 하이드로 기재합니다. 규격은 100톤입니다. 크레인의 총 정격 하중 기재합니다. 장비 폭, 높이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 장비의 가로, 세로, 높이 적어봅니다. 운전원 자격은 이동식 크레인이니까 기중기입니다. 이 면허 관계는 어디서 보시냐면 아래 시트 보시면 참고라고 있습니다. 참고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건설기계 면허증과 운전 가능한 건설기계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1번부터 19번까지 면허의 종류가 있고 적용 건설 장비가 있습니다. 불도저, 불도저 5톤 미만, 굴착기, 굴착기 3톤 미만에서 쭉 해서 타워, 크레인 3톤 미만까지 있고요. 불도저는 불도저를 운전할 수 있고 불도저 5톤 미만은 5톤 미만 불도저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5톤이 넘는 불도저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굴착기는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는 3톤 미만의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고 로더는 로더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이죠. 10번 기중기에 기중기를 운전할 수 있고요. 고소 작업대 차량 탑재형 스카이, 카고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안전공단의 교육 수료증으로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이드로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을 운전할 때는 꼭 기중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중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래 보시면 롤러 면허는 롤러, 모터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골재 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롤러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아래 보시면 쇠석기 면허가 있는데 쇠석기도 쇠석기,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를 운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쇠석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이 덤프트럭, 펌프카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일종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면허증이 없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총 27종이지만 이렇게 몇 가지는 특례로 빠지기 때문에 소형 포함해서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중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종사 안전교육 수료. 이것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처럼 건설 현장에 들어올 때 건설기계 면허증을 보유하고 건설기계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이수증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것 있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기에 관한 것인데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이 교육이 원래 2019년에 입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씩 밀려서 최초 교육자가 21년까지 수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취득자가 2022년까지 교육을 받고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취득자가 2023년까지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교육자들이 2024년에 또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왜 3년마다 갱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1년까지 받았으니 24년에 또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23년에 교육을 받고 24년에 건설 현장을 갈 때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24년부터는 모두 이 수료증이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면허증을 보유하신 분들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등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은 한 번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수료증 유, 무, 비해당 선택 클릭합니다. 만일 기중기 면허를 보유한 스카이 기사님은 면허는 보유했으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펌프카나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이지만 면허증이 건설기계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비해당입니다. 기중기는 건설기계에 해당되고 면허증이 있으니까 수료증 확인하시고 유무 체크하시면 됩니다. 운전원 연락처 기입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입력합니다. 작업 날짜가 이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보험 유효기간 역시 작업기간 동안 보험이 유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 반경 작업 반경과 분길이는 재원표를 보고 정격 하중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 반경 입력하고요. 분길이 입력합니다. 이 조건으로 재원표에서 정격 하중을 찾아서 입력합니다. 예시로 이 수치를 바꿔보겠습니다. 25를 입력하는데 여기 수치가 하나 바뀝니다. 이것은 사용한계입니다. 정격 하중의 100% 지점은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관성과 진동 등으로 하이드로 크레인은 85%, 크롤러 크레인은 75%를 사용한계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참조일 뿐이고 법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간편히 하기 위해서 85%로 일괄 통일했습니다. 보시면 25톤 곱하기 0.8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톤의 85%는 21.25톤입니다. 21.25톤 이하로 양중을 해야 합니다. 취급해야 하는 중량물 재원 보겠습니다. 중량물 종류 비계, 갱폼, 철근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량물 규격은 동일한 이 크레인 하나로 작업하는 모든 중량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넣으시고 중량물 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량물 무게 10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체결장구 무게, 크레인 훅을 포함한 줄거리 무게입니다. 훅도 양중물에 들어가야 하니 모두 입력합니다. 훅 무게를 입력하고 양중합 무게 한 0.5톤 입력합니다. 그리고 줄거리 무게 대략 입력하거나 큰 것들은 측정값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총 인양 하중의 수치가 바뀝니다. 중량물 무게와 체결장구 무게가 합산되어 총 인양 하중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 결과는 자동 수식으로 OK 또는 NG가 나옵니다. 12.1톤 나와서 결과는 총 인양 하중이 허용 하중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21.25톤보다 총 인양 하중이 커지게 되면 NG가 나옵니다. 일부러 21.25톤보다 커지도록 중량물 무게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20톤으로 바꾸니 22.1톤이 되어서 총 인양 하중보다 커져서 NG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줄거리 검토 계산해 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양중 시 사용하는 줄거리를 검토합니다. 줄거리 종류는 와이어 로프를 할 것이냐, 슬링벨트 할 것이냐, 체인을 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링벨트 선택해 보겠습니다. 뭔가 바뀝니다. 안전율이 바뀝니다. 체인 해보면 안전율 5로 바뀝니다. 하지만 체인은 사용하중이 명기된 체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수식에서 안전율을 1로 강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중 명기가 없는 순수한 체인이면 파단하중이기 때문에 안전율을 5로 합니다. 와이어 로프로 선택하면 안전율은 5가 됩니다. 줄거리 방법은 일자거리, 초크거리, 아래 그림의 일자거리, 초크거리, U자형 있죠. 선택하면 값들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일자거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초크거리로 바꾸면 모드 개수가 바뀌면서 이것들이 바뀝니다. U자거리 하면 모드 개수가 2로 바뀌면서 이것들도 바뀝니다. 일자거리로 하고 줄거리 수 2줄이죠. 한 줄 하겠다 하면 값이 바뀝니다. 2줄 하면 분담되고요. 3줄 바뀌죠. 4줄 바뀌죠. 자, 기본적으로 2줄 거리 합니다. 단말 고정 방법은 아이스플라이싱, 소켓, 압축 가공, 클립 체결, 웨지 가공 등이 있습니다. 예시 그림은 아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현장에서는 소켓, 압축 가공 제일 많이 쓰는데 압축 가공 선택하면 이음 효율이 우리 회사는 92.5%를 결정했습니다. 뒤에 참조해서 보시면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수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수식의 수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음 효율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모드 개수는 줄거리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중 개수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안전율은 줄거리 종류에 따라 바뀝니다. 슬링벨트 선택하면 1로 바뀌고 그리고 와이어 로프 5로 바뀝니다. 슬링벨트는 이음 효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말 고정 방법은 와이어 로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슬링벨트의 이음 효율은 무조건 100%입니다. 줄거리 용량, 한 줄당 필요한 줄거리의 용량입니다. 2줄을 쓰고 있으면 자동 계산으로 다 나와서 한 줄당 68.99톤의 와이어 로프 2줄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절단 하중을 이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결과가 NG가 떠버립니다. 68.99톤이기 때문에 파단 강도 70톤의 와이어 로프를 쓰겠다 하면 OK가 나옵니다. 줄거리 규격 이것은 입력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선정한 줄거리 용량이 필요한 용량보다 커야 OK가 나옵니다. 절단 하중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슬링벨트를 선택해도 절단 하중이란 말이 사용 하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슬링벨트일 때는 사용 하중으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2.76톤 나왔으니 10톤으로 입력하면 이 값보다 작으니 NG가 나옵니다. 샤클은 한 줄당 필요한 사용 하중과 동일합니다. 이것 슬링벨트니까 사용 하중으로 동일한데 와이어 로프로 바꾸면 파단 강도 기준이므로 안전율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샤클 용량은 나누기 5가 되어야 합니다. 샤클은 사용 하중으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8톤의 샤클 용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하는 샤클 규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하중은 왼쪽에 필요 하중보다 더 큰 값을 넣습니다.
이거 만일에 필요하중보다 작게 입력하면 NG가 됩니다. 16톤을 입력하면 이 값보다 크기 때문에 OK가 됩니다. 위에 절단 하중을 필요하중보다 크게 입력하면 OK가 됩니다. 줄거리 계산은 끝났습니다. 아래 보시면 양중함, 리프팅 디바이스 구조 계산, 비파괴 검사 적용을 선택합니다. 구조 계산 유무, 비파괴 검사 유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공사 팀장님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아서 검토하시고 안전관리자, 안전팀장님 같이 검토하시고 현 장소장님 승인합니다. 아래 검토에는 수기로 검토 내용, 주의사항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험 요인 및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위험 요인을 입력해봅니다. 고소작업 시 추락, 크레인 전도, 줄거리 파단, 낙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에 따라 재해 발생 형태 각각 해당하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위험도는 직접 판단해서 상, 중, 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해 예방 대책은 위험 요인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타 안전보건 대책 입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은 안전, 보건 등 관련한 주의사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확인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가 2시간 실시하는 특별 안전교육에 대한 참석자 날인 부분입니다. 근로자 이름 직접 쓰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우리 회사 기준입니다. 월대, 직영 등 장기 작업일 때는 동일 장소, 동일 작업인 경우에 한 해 최초에 한 번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기 작업, 일대 장비 등은 매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지게차, 카고 크레인이 들락날락할 때 매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력업체가 3일 전에 작성해서 제출하고 공사팀장님, 안전관리자 검토하시고 그리고 소장님이 승인하여 작업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는 건설기계 등록증 앞뒷면, 운전원 면허증, 장비 또는 양중도구의 재원표, 보험서류, 해당할 경우 인증서, 그리고 해당할 경우 비파괴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및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계획도, 작업 평면도입니다. 우리 현장 어디서 작업할 거냐? 현장 배치도에 작업 경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단면도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참고 부분 보시면 면허증 참고하시고요. 슬링벨트는 S마크 또는 C마크 인증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슬링벨트의 절단 하중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사용 하중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파단 하중. 와이어 로프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시트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만일 데이터가 없을 때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들입니다. 이것 바꾸시면 작업 계획서의 값들이 자동 변경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